안 나가는 악성 재고 이불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판매가 원래 매출이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10만 원도 안 되던 금액이 이달에는 지금 보름도 안 지났는데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이런 결과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정답은 없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고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중요한 요소, 온라인 쇼핑몰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마케팅? 마케팅. 한채인 대표님. 마케팅? 물건은 상관없다? 마케팅만 잘 되면 다 판다? 물건이 좋아도 네. 노출이 되지 않으면 네. 팔리지가 않으니까 네, 네. 마케팅도 좀 중요한 알겠습니다. 고병욱 대표님은요? 저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밌어야 된다. 네. 아, 요새 많이 느껴요. 아 그래요? 예. 실행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 실행력. 예, 뭐든 하려고 하면 네.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만 갖고 있고 자꾸 그냥 맴돌고 있으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HR입니다. HR. 아니, 난 지금 1인 기업인데 무슨 HR 인사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인 기업일 때 더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직장인의 3명 중에 2명 꼴로는 번아웃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1인 기업가가 이 번아웃 상황이 직장인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보통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번아웃이 더 많이 나오는 게 1인 온라인 창업이에요. 상당 시간을 자기 혼자 컴퓨터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직장인 대비 번아웃이 오는 확률이 2배가 높아요. 혼자만의 또 외로운 고독한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듣는 거는 있잖아요. 잠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상당 시간을 자기 혼자 컴퓨터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냥 그 회사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관리,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사업이 2년에서 3년이 딱 고비거든요. 처음에는 재밌어요. 막 판매도 되고 하고 하니까 재밌는데 2, 3년 차 되면은 판매는 되는데 생각보다 마진이 안 남는 것 같고 내 인건비도 못 챙기는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아, 차라리 회사 다니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1인 기업에서 HR은 뭐냐면은 자기 관리예요. 이게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인사가 뭐예요? 이게 적절하게 이 사람을 여기 부서, 이 사람을 이 사람 이 일 잘하네? 이렇게. 그리고 또 동기부여도 시켜야 되고 1인 기업에서도 이게 해야 됩니다. 1인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나 1인 창업자니까 난 뭐든지 다 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분석하고 역할을 정해줘야 돼요. 자, CEO로서의 나가 있고 실무자로서의 나가 있어요.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CEO로서 결정을 할 내가 있고 실무자로서 일할 내가 있는데 이거를 1인 기업에서는 착각해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결정을 실무자로서 나로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맞는 결정인 것 같지만 잘못된 판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 이런 거 잘하지만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말하시는 거예요. 업무. 지금 하시는 업무에서 또 예를 들면 블로그 막 대표님 블로그 막 하는데 되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 블로그 쓰는 게 나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잘하지만 싫어하는 일, 뭐 인스타 예를 드는 거예요. 인스타 올렸는데 잘 올라가네. 근데 나 체질상 SNS가 나는 안 맞아. 그럼 뭐예요? 잘하지만 싫어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못하지만 좋아하는 일이 또 있어요.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죠. 못하는데 마케팅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재밌어.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마케팅이. 그리고 못하는데 또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하시는 업무 중에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구분이 되면은 내가 이제 1인 기업으로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좋겠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면서 싫어하는 일은 웬만하면 맡길 수 있으면 맡기는 거죠. 못하지만 좋아하는 일은 이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시간을 내는 거고, 이거는 버리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자기한테도 보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합니다. 왜냐? HR에서 이 사람 열심히 하고 막 해요. 근데 이거 연봉이나 이런 거 안 해주잖아요. 그럼 그 직원분 떠나갑니다. 근데 이게 1인에서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HR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힘들다 하면은 그 회복 루틴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부분에서도 이 리워드 시스템 해가지고 하나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적어놔야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뭘 달성했었을 때 뭐를 주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 목표 달성했어. 이디야를 먹어 맨날. 근데 여기 달성했어. 그럼 오늘은 스타벅스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회복 루틴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에 의해서 좀 피로감이 내가 좀 있지?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하고 이걸 적어 놓으시면은 이게 됩니다. 수치화시키지 않고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럼 관리가 안 돼요. HR하고 똑같아요. 수치화시키고 관리하자 적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관리가 돼요. 그래서 HR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한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구죠? 이현주 대표님 큐텐 파워셀러 지금 하고 계시죠? 3년 정도 사업을 하셨어요. 3년 정도. 여기 일평균 업무 시간이 5.4시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하루에. 제가 추측한 게 아니라 유정민 대표님의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이정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에서 제가 한 강의 그거를 들으셨었어요. 그게 3년 전이죠? 그쵸? 3년 됐어요. 그때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알려드린 이 HR 방법의 일환으로 하나로 데일리 스케줄 시각화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다 바쁘잖아요. 막 정신없어요. 막 일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하루가 다 지나갔어. 지나고 나면 있잖아요. 일은 아닌데 나는 되게 오늘 하루 열심히 바쁘게 살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은 일한 시간 따지잖아요. 그러면 하루 5시간밖에 일 안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일을 하는 시간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일리 스케줄 시각화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매주 저한테 제출하셔라. 3년 동안 이걸 저한테 제출했어요. 3년 동안.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매주 보세요. 1월 1주 데일리 스케줄 시각화. 이거를 3년을 했다고. 3년을. 이 하나하나의 폴더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이 폴더를 하나 열잖아요. 그럼 1주 동안에 이 스케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카톡에 보면 나한테 보내기가 있잖아요. 나한테 보내기로 대표님 하나만 이거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똥 묻은 데 닦아줬음, 아도사료, 피부약 섞어서 급식기에 넣고 6시에 예약 맞췄음. 여기 보면은 이 시간 텀이 보이잖아요. 14분에 이건 끝났고 22분. 그러면 뭐예요? 기사를 몇 분 동안에 받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가 되게 많아요. 이 일을 내가 얼마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일단은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은 일단 돈 버는 거가 목적이니까 이 돈 버는 거와 연관된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는 돈을 내는 그거를 일로 두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요거 일 하나고 나머지 다 4, 5야.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결론적으로는 요 시간 실제로 일한 거는 10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잖아요. 그럼 나 오늘 되게 바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보세요. 다 오잖아요. 다. 결론적으로 내가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지만 실제로 돈과 연관된 혹은 판매와 연관된 거는 안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냉정하게 딱 느끼게 돼요.
이게 정윤 대표님의 큐텐제 매출. 2023년부터 이때 매출 빵이었었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건 메가와리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확 올라가는 거죠. 기록을 해야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됩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럼 맨날 그냥 바쁘기만 하니까 그냥 무기력해지고 막 자꾸 포기할까 이런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2024년 11월에 이때 최고 매출 800만 엔이면은 8천만 원인가요? 한 달에 8천만 원. 그쵸? 이때 최고 매출. 그리고 사업 초기 대비 2,325배 증가한 수치. 초기 대비. 그리고 9월부터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100만 엔 이상 월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윤 대표님 그 데일리 스케줄 시각화 해보셨는데 진짜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셨어요? 솔직한 소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수업 들으면서 기록만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 말을 듣고 되게 관심이 생겼고 카톡으로 하니까 하루를 다 기록한 걸 보니까 언제까지 해볼 수 있는지 해볼까? 라고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두혁 교수님 수업 시작 쓰긴 했는데 네. 근데 어떻게든 끝을 보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고 이걸 하는 게 약간 저와의 약속이 되어서 이거를 누적해 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자신감이 되고 힘도 되고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왜 HR이 중요한지 아셨죠? 이 HR 시스템에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중요한 게 철학. 바로 뿌리예요, 뿌리.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죠. 철학이라는 뿌리가 필요해요. 사업과 연관된 철학을 찾지 못한 채 마진이 좋은 아이템을 찾기에 바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돈 되는 거, 마진 되는 거, 이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또 다른 분, 여기 이 대표님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그 강아지 용품, 강아지 사료를 판매하고 계세요. 돈을 쫓다 보니 저의 사업 철학도 없이 진정성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초심인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의 초심은 이게 맞는데 어느 순간 돈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청바지 팔고 계시잖아요? 네. 청바지를 조윤재 대표님의 쇼핑몰, 조윤재 대표님의 상세 페이지, 여기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청바지는 아닌데 네. 이번에 소싱한 제품은 네.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철학을 찾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 제품을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기서 이거는 진짜 꼭 사야 된다, 사람들이. 안 그러면 손해다. 이게 여러분들 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장점을 활용한 거, 그리고 철학을 만든 거의 예시인데, 토스 아시죠? 토스. 토스는 뭐냐면은 금융이 쉬워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게 철학이었고, 이걸로 근간으로 지금까지 토스가 급속도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다리 회사. 여기랑은 급을 비교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중국에 대한 편견을 좀 깨고 싶었던 게 제가 이 중다리를 하는 이유예요. 중국에서 제가 사업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하면서 사기 배신 이런 것들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너무 열받아서 어떨 때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다 어플로 결제하잖아요. 옛날에는 택시 타면은 잔돈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택시비가 17위안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내릴 때 20위안을 주잖아요. 그럼 3위안을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안 거슬러 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많이 그래요. 외국 사람이면 특히나 안 거슬러 줘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받아내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 당한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근데 제가 중국에서 진짜 사업이 힘들 때 저를 도와줬던 것도 결론적으로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따지면 도움 받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중국 공장들한테도, 중국 사람들한테도. 그런 편견을 깨고 싶어서 중대닷컴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뿌리가 있으니까 힘들 때 왜 안 힘들겠어요. 요즘에 특히나. 요즘에 저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요즘에.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는 이게 제 뿌리가 있으니까, 확고하니까. 그래서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중다리닷컴, 뭐 수수료도 비싸고 운송비도 뭐 비싼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다는 거 저 알거든요. 근데 제 목적이 돈이었었잖아요.
그러면은 저 수수료 낮추고 최대한 많이 거래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 목적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깨는 거니까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있잖아요. 저희처럼 중국 매니저가 직원들이 많은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중국 직원을 한두 명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수수료나 이런 거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안 나가니까. 근데 저는 빠른 응답 이런 거 처리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매니저가 1대1 매니저로 좀 이렇게 하면은 낫겠다. 물론 저희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항상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주 의도는 돈 보고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죠. HR은 줄기고 철학, 그거는 뿌리예요. 이 뿌리가 깊고 견고하면은 줄기가 잘 올라가게 되고 열매도 풍성하게 열리게 됩니다. HR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인원이 있는 데가 하는 게 아니라 1인 기업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HR입니다. 여러분이 수치화시키고 정량화시키고 개치가 해야지 관리가 되고 발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